자, 우리 지난번 강의 때는 충돌의 경우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융합의 경우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자, 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덩어리로 합쳐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두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M1이 더 빠르죠. M1이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곧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충돌하는 순간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 충돌의 상황하고 똑같은데요. 충돌하는 순간에 M1이 M2에게 힘을 작용하겠지요. 그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M2가 M1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그 힘을 작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초로 동일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어떨 수밖에 없다? 예,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지난번과 똑같이 자,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FT가 될 것이고 이것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을 겁니다. 그럼 A는 한 덩어리가 된 채로 속도가 V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중 속도 M1V 자, 여기 나중 운동량이죠. 빼기 처음 운동량 M1V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B가 받은 충격량은 FT가 될 것이고 이것은 M2V-M2V2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충격량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자, 아까처럼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M1V M1V1은 M2V M2V2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자, 괄호를 풀고 정리를 해본다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M1V1 더하기 M2V2는 M1 더하기 M2 라지 V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은 뭘 의미합니까? 좌변은 융합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되겠죠. 그 다음 우변은 융합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융합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도 운동량의 총합은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융합의 과정에서도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개념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융합이 되는 상황에서는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들은 대체로 감소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융합이라는 상황 속에서 보통 보면은 뭐 충돌하는 과정에서 소리도 발생하겠죠. 소리라든지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뭐 열 에너지로도 에너지 일부가 손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되는 과정에서 두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외부로 손실되기 때문에 융합된 후에 이 물체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융합 전의 운동 에너지보다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고 하지만 에너지는 손실이 된다 하더라도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보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손실돼도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 그 사실을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이걸 2차원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금 요 두 물체가 서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해서 지금과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라지 V의 속도를 가지고 날아간다고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융합되기 전에 운동량을 벡터로 표현을 해본다면, 융합되기 전에 운동량을 벡터로 표현해 본다면, 자, 오른쪽으로 M1V1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M2V2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융합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량의 합이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이 운동량의 합은 융합된 후에 물체가 갖는 운동량과 동일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 화살표가 갖게 되는 이 화살표의 크기는 뭘 의미하냐면 M1 더하기 M2 라지 V와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방향은 지금 요 대각선 방향의 화살표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융합된 후에 뭐 물체가 여기 몇 도 각도로 꺾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 가느냐,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의 속도로 가게 될 것인지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얼마의 속도로 융합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융합되기 전에 한 물체가 얼마의 속도로 갔는지 이런 사실들도 거꾸로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확실하게 기억해둬야 될 것은 2차원 공간에서 융합이 되는 상황에서도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융합된 후에 운동량의 합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분열의 상황입니다. 자, 분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폭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속에 이제 화약이 있어가지고 날아가고 있다가 이 화약이 이제 폭발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화약의 폭발에 의해서 두 물체가 서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을 하면서 이제 둘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날아가다가 요 순간 폭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똑같이 자, M1이 M2에게 힘을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M2도 M1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힘을 작용하는 시간은 여전히 공통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FT가 될 것이고 그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M1 V1 빼기 M1 라지 V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B가 받은 충격량은 FT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얘는 M2 V2 빼기 M2 라지 V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둘의 관계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관계니까 마이너스 M1 V1 빼기 M1 라지 V는 뭐와 같다? M2 V2 빼기 M2 라지 V와 같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됩니까? 예, M1 플러스 M2 라지 V는 M1 V1 더하기 M2 V2와 같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럼 좌변은 뭘 의미합니까? 예, 분열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고 우변은 분열된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분열이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운동량의 총합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분열의 상황에서도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평면상에서의 운동에서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분열되기 전에 물체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으면 이때 운동량은 M1 더하기 M2의 V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두 물체가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일부 쪼개지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일부 쪼개진다라고 보자는 말이죠. 그때 각각의 방향으로 물체들이 갖는 운동량의 합은 처음에 분열되기 전에 물체가 갖는 운동량과 동일할 거다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요 화살표를 대각선으로 하는 각각의 방향 성분으로 대각선으로 하는 평행 사변형을 그려주면 각각의 방향으로 물체가 갖는 운동량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M2는 이 방향으로 이만큼의 운동량을 갖습니다. 그러면 얘가 M2 V2가 될 거고요. M1은 이 방향으로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얘가 M1
V1이 되는 거죠. 자, 요런 형태로 해서 각각 어느 방향으로 분열되느냐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성분의 운동량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제 여기서는 직각이니까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삼각함수법을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질량값이라든지 다양한 속도값들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우리 수업 중에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